국방과학연구소 50년 괴물 미사일 AESA 레이더 개발. 나라 지키는 연구소. 과학기술로 승부하는 세계 인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1970년 자주국방의 조석을 기치로 창설된 ADD는 8월로 50주년을 맞는다. 소총 한자로 만들 수 없었던 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K9 자주포, 해성, 현무, 천궁, 현궁, 비궁, 청상어와 홍상어, KT-1 기본 훈련기 등을 만들어냈다. 현재는 전략, 비닉, 비익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무 계열 등 전략무기와 사이버전 분야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개발 중인 비닉 무기,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는 비익 무기 등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기밀 유출과 ADD 봉청 보안 체계 허술로 지탄을 받았던 ADD가 탄두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하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만들어 내달 출고식을 한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현무-4 성공 벙커버스터 2에서 3배 파괴력. ADD는 3년 전부터 현무-4 개발에 착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에 들어갔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km와 300km의 탄도미사일에는 각각 1톤, 2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 3월 충남 태안의 ADD 안흥 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 비공개 시험 발사가 있었다. 고각으로 시험 발사된 두 발 중 한 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한 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행한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그간 비밀리에 개발되어 시험 발사도 비공개리에 진행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등이다. 현무-3은 순항미사일이다.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두 중량은 1.5톤으로 한국군에 실전 배치된 현무 계열 중 가장 중량이 크다. 탄두 중량이 2톤인 현무-4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춰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탄두 중량 2톤은 미국에서 개발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GBU-28 레이저 유도 폭탄보다 2에서 3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은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므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 및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전술 핵무기급의 한국군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ADD를 방문해 신형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미사일 기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들은 현무-4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연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F-X 시제기 장착 AESA 레이더 출고 하드웨어 완벽, 소프트웨어 불안. ADD는 KF-X 시제기에 장착할 AESA 레이더를 내달 출고한다.
ADD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출고되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으로 옮겨진다. 카이는 내년 상반기쯤 출고되는 KF-X 시제기에 이 레이더를 장착한다. 그간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해왔던 국내 방산업체들이 1천여 개 표적을 동시 추적, 탐지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미국에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등 4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KF-X 개발의 핵심적인 이들 기술은 미국 F-35E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측은 그해 4월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당장 국내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더라도 KF-X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했다. 전문가들도 10년 내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국내 개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KF-X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레이더 안테나에 송수신, 소자 수백에서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이다. 레이더 안테나 축을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며 레이더 빔을 쏘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가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F-15K나 KF-16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지만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는 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 AESA 레이더는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 데 전투기 기체, 맨 앞부분에 둥근 형태로 장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 냉각 기술 개발이 난제로 꼽혀왔다. 기술 문제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자 국방부가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KF-X의 4가지 핵심 기술 중 3가지는 상당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AESA 레이더 기술을 제외한 IRST, EOTGP, RF 제모 등의 기술을 함정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미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됐고 2016년 4월 미국 로키드 마틴사 인력 12명이 한국에 들어와 KF-X 사업의 본계약자인 카이에 대한 기술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 정부도 2015년 11월 KF-X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ADD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 시제 개발 업체인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들어 공개했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ADD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성능을 검증했다. 이 입증 시제를 토대로 KF-X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가 개발됐다. 군 소식통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완벽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고 KF-X 기체와 통합시키는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해 AESA 레이더 개발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며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활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개발비 8조 8천억 원 투입 KF-X 내년 시제기 출고 F-35E와 비슷한 형상.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개발된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KF-X 외형은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F-35A는 5세대로 꼽힌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LIG 넥스1 군보병 핵심 전력, 현공 1조 원 양산 사업 진행. 방위사업 청과 생산 계약 체결, 해외 시장 진출 추진. 체계종합, 유도탄 담당, 매출, 수익 제고 기대. 세계 유사무기 체계 대비 월등한 성능 자랑.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7년부터 약 9년에 걸쳐 개발되어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우, 메티스-M 등의 대전 참호기를 대체하게 된다. 사진 LIG 넥스1 제공. 군보병의 이동 핵심 전력인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생산이 본격화된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 중 가장 소형, 경량화되어 운용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두관통력, 유효사거리, 과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동급 무기 대비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2일 LIG 넥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방위사업 청과 327억 규모의 현궁 초도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LIG 넥스1은 약 1조 원 규모로 7년간 진행되는 현궁 양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단계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현궁의 대규모 양산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체계종합과 유도탄 생산 분야를 맡은 LIG 넥스1의 매출 및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LIG 넥스1 측의 설명이다.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7년부터 약 9년에 걸쳐 개발되어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우, 메티스-M 등의 대전 참호기를 대체하게 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공적 개발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LIG 넥스1을 포함한 270여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역량을 총집결시켰다. 이를 통해 11개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매 성공 9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으며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이호구 LIG 넥스1 부회장은 현궁 양산은 우리 군 전력 강화는 물론 국내 방산기술 기반 확보 및 중소방산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이번 초도 생산 계약을 계기로 안정적인 양산 및 전력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만큼 현궁을 해외 주요 국가에 수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정확한 목표 타격 위력 과시. 육군오사단 거점방어 전투 사격 훈련. 현궁 1.1km 거리 적점차 완벽 제압, 타 무기보다 관통력, 사거리서 우위. 운용 능력 강화 위해 집중교육 훈련, 실사격 통해 임무 점검, 자신감 배양. 육군오사단은 20일 다락대 사격장에서 공룡화기 사격 및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거점방어 전투 사격 훈련을 했다. 사단은 이번 사격 훈련에서 최근 전력화된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을 실사격했다. 또한 60, 81mm 박격포, 90mm 무반동 총을 비롯한 보병 화기와 105mm 견인포,
전차포 사격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적이 어떠한 도발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궁은 열상 조준 방식으로 1.1km 떨어진 적 전차를 가정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그 위용을 과시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된 3세대급 대전차 유도무기로 알려졌다. 다양한 첨단 핵심 기술들이 적용돼 표적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유사무기 체계보다 관통 능력과 유효 사거리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